자,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대국민 담화했습니다. 뭔가 물꼬가 트이는 건지 양희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유 기자, 좀 물어보죠. 대통령이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서? 네, 크게 두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 무엇이 방점이냐 헷갈리실 만도 한데요. 일단 야권과 의료계의 비판에 반박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주먹 9구식으로 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근거를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매년 배출하는 수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10,000명 안팎인데 우리나라는 3,000여 명 수준이라는 거죠. 이 근거를 대는 데만 담화의 13분, 그러니까 전체 4분의 1을 썼습니다.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반박을 했습니다. 각종 협의 기구를 통해서 37번 협의를 했다며 협의 과정을 세세하게 다 밝혔습니다. 또 선거용이다, 이런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다, 이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노조와 맞서 싸웠던 불법 카르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총선용 후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에 변화 없다, 결의에 찬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전해드리면요. 오늘 대통령이 아침에 직접 골랐다는 넥타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취임식 때 맨 넥타이와 똑같죠. 본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 이런 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이니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달라진 게 없는 겁니까? 담화 전후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이거거든요. 증원 규모 조정 처음으로 열어놨습니다. 의료계가 타당한 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를 해보겠다고요. 2,000명 증원 규모를 과학적 근거로 정했으니 자신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의료계가 의견을 가지고 오면 논의를 해서 더 좋으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대통령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2,000명도 조정할 수 있으니 이제 대화하자라고 공을 넘긴 거예요. 네. 의료계 입장은요? 네, 앞서 보신 리포트대로 의료계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증원 수치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대통령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면택 의협 차기 회장은 입장 없음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고요.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도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전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이었던 정진행 분당 서울대 교수는 통일대안은 정부가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공을 다시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 특히 이 발언을 불쾌하게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네, 의사를 돈만 쫓는 이익 집단처럼 보이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의사협회는 바로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 그동안 의대 증원을 놓고 수입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할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의사들이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공고해졌다. 국민의 목숨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꼬집은 윤 대통령의 발언들에 의사들은 격분했습니다. 자, 대통령은 통일된 안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료계와 좀 협의를 하려면 그쪽도 뭐 통일된 걸 가져와야 2,000명과 비교를 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네, 의료계 내부에도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우선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는 도리어 지금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 전국 40개 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통일된 안이 나올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전의교협은 지금 온라인 총회를 열고 있거든요. 서울대 의대 비대위도 조금 뒤 총회를 여는데요.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어떤 의견이 취합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봐야겠군요. 자, 유 기자,
어쨌든 총선이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오늘 담화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네, 총선 변수가 있는 오늘 대통령 담화를 여야 모두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동안 증원 규모를 포함해서 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본인의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총선 전에 의료 공백을 해결했으면 했던 수도권 후보들은 아쉽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는 조정훈 의원은요. 국민 목소리를 들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반면에 인천 동미추홀 을에 출마하는 윤상현 의원은 이해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등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사실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어젯밤 담화 소식이 알려지자 일요일 한밤에 대통령 긴급 담화 예고라니 수차 지적했던 예측대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의료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해결을 할 경우에 역시 총선용 쇼였다고 공격할 채비를 했던 건데요. 대통령의 담화가 의료 공백 해결까지는 이르지 못하자 오늘 담화 이후에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엄하게 심판해달라며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하는 국민, 또 의정 갈등 장기화의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공존을 하는 만큼요. 이 표심이 어떻게 흐를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승진, 김단비 기자였습니다.